배나TV를 위해서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광고도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유여해 법법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제가 다 재밌죠? 네. 박사님 그 중에서 우리 개가 임신했어요가 제일 재밌나요? 그 개가 무슨 책임이 있겠어요. 네, 이번에는요. 네. 외국인들이 지방세 체납한 금액이 740억여 원이래요. 이거는 꽤 많네요. 근데 저 깜짝 놀랐어요. 외국인이 이 세금을 안 낸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지방세는 뭘 말하는 거죠?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외국인도 지방세를 내나요? 저도 궁금했거든요. 저는 외국에 살 때 우리로 치면은 주민세, 네. 뭐 전기세, 수도세는 제가 쓰는 거니까 당연하고, 네. 주민세는 이제 쓰레기 처리 비용이나 이런 거, 뭐 그런 것, 그 주민세도 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주민세를 내야 된대요. 네. 근데 주민세를 안 내고 있대요. 그거는 이제 없어서 못 내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일 끝나고 본국으로 가면 뭐 추징 안 당한다 이런 그리고 걸까요? 자동차나 집을 사면 취득세를 내야 돼요. 네. 그걸 안 낸대요. 외국인이. 네. 그리고 자동차세가 있잖아요. 네. 그것도 안 낸대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저 외국 얘기해서 그런데 이제 그 영국에서는 로드 텍스라고 그래서 네. 6개월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고 1년치 한꺼번에 내면 이제 조금 깎아주죠. 어떤 거요? 그 자동차세? 네, 자동차 우리도 세죠. 그렇잖아요. 네, 우리도. 그래서 그거를 붙이지 않으면은 운행을 못 하게 돼 있는데. 세금 냈습니다. 표시. 네. 예. 근데 사실 그 뭐 일일이 누가 세워가지고 그거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브라질 출신의 네. 프로 스포츠 선수 A 씨는 네. 2011년 국내 무대에서 활동하다가 2012년 중국으로 소속팀을 옮겼습니다. 네. A 씨가 몸담았던 소속팀의 연고지 자치단체는 네.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소득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미 출국하고 난 뒤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2년 뒤에 네. 재입국을 한 거예요. 네. 선수로. 네, 다른 팀과 네. 계약해서. 네. 자치단체는 A 씨를 설득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결국 징수했습니다. 네. 이 경우는 2천만 원을 악착같이 징수한 케이스죠. 네. 하지만은 네. 대부분 재입국을 하지 않습니다. 종목을 들어보니까 이건 축구입니다. 네. 어떻게 알았어요? 전 누군지도 알아요. 아니 벌써 국내에서 2000 몇 년에 활약하다가 중국으로 갔다 근데 최근에 왔다 그러면 당사자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전 A에서 아브라함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그냥 A, B, C, D 순서대로 정한 거고요. 아, 네. 축구 선수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게 너무 뻔해요. 진짜요? 네. 궁금해. 근데 이 사람은 너무 뻔한 유명 선수였어요. 네. 그래서 징수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외국인들은요, 웬만한 외국인들은 징수가 안 돼도 대부분 소재지 불명으로 날라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계약 기간 끝나고 가버리면 네.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게 740억 네. 원인데요. 더 될 수도 있대요.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외국인도 한국에서 소득을 얻고 네. 그리고 재산을 취득하면은 지방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이걸 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다는 거예요.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거랑 또 맞물리는 네. 문제가 참정권 문제인데 네. 저는 세금을 만약에 내는 사람 같으면 네. 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는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투표권을 줄 수는 없겠지만 지방의회 투표권은 줄 수도 있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비자를 정지해버려야 되는 거죠. 아, 비자를. 예. 그렇죠. 재입국할 때 말하자면 밀린 돈 안 내면 입국 못 한다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세금을 내면은 선거권을 주자. 이게 지금 일단 두 번째 문제고 네. 내는 게 원래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안 낸 근데 사람을 이안 어떻게 낸 제재할 사람을 거냐. 그대로 두고 있으니까 네. 계속 두고 있으니까 안 내는 것에 대한 불감증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안 내도 되는 걸로. 내는 걸 몰랐다고 하더래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요. 행자부와 법무부가 협업해서 지방세 체납 외국인에 대해서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한대요. 네. 근데 이거는요. 시범 운영할 게 아니라 진작에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는요. 외국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비자 정지해 버려요. 그렇죠. 네. 비자 정지해요. 네. 그리고
그 저 아니에요. 제가 아는 사람은 독일에서 핸드폰을 쓰고 있다가 네. 한국 돈으로 한 2,500원 정도를 체납하고 한국을 왔던 거예요. 네. 박사를 받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네. 한국에 들어온 지 7년 만에 세미나로 독일을 입국을 하는데 네. 공항에서 잡힌 거예요. 2,500원 안 냈다.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네. 7년 만에 네. 한 한국 돈으로 몇십만 원이 되어 있더라는 네. 거예요. 그것이 왜 붓고 네. 붙어가지고. 복리로. 그렇죠. 근데 그게 본인은 2,500원 안 낸 걸 몰랐던 건가요? 전혀 모르. 네. 아 생각을 처음엔 했대요. 네. 그리고 챙겨서 내야지 네. 이랬다가 음. 에이 타고 들어왔다는 네. 거예요 한국에. 2천 얼마라서. 근데 그게 계속 그게 이게 복리 수준이 아니라요. 나중에는 뭐 몇 프로 가산금에 몇 프로 가산금에 네.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몇십만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공항에 입국하는 순간에 뜨더라는 거예요. 이야, 무섭네요. 어떻게 될게요? 우리나라 유명한 교수님이시거든요. 현장 납부했습니까? 아니요. 그 입국 납부 안 된다고 거부? 출국. 아니, 그러니까 다시 강제 출국. 강제 출국. 내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더래요. 이미 늦었다. 너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정말 애원을 했대요. 근데 나갔다가 다시 한국 갔다가 네. 한국에서 내고. 한국에서 내고 네. 다시 비행기 타라. 네. 그분 되게 큰 세미나였거든요. 네. 그게 벌써 지금 좀 몇 년 된 얘기인데 큰 세미나를 본인이 한국에서 다 끌고 공항에서 다시 비행기를 탔다는. 네. 그날 5시 반에 도착해서 그날 7시 비행기를 다시 탔다는. 아, 그 다시 한국에 와서 납부하고 또 본인은 독일을 다시는 안 가겠다고 납부를 안 하고 네. 버티다가 네. 결국은 몇 개월 뒤에 다시 납부를 하고 가신 그런 네.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아니라 외국은 생각보다 뭐 세금 네. 아니면 뭐 이렇게 우리가 내야 되는 할부금 네. 이런 것도 조금만 딱 문제가 생기면 비자의 문제를 만들어 버리고 출입국에 정지를 그렇죠. 해버립니다. 네, 아예 통보를 해버리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 왜 이제서야 비자 연장 제한 제도를 하는지 외국인이 밀집한 안산과 시흥시를 관할하는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등록 외국인이 8만 7천 명이래요. 이야, 엄청나게 많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탈북자 수가 2만 8천인데 이건 외국인 숫자가 그거밖에 안 되나요? 네. 탈북자 수는 3만 명이 아직 조금 안 됩니다. 생각보단 작네요. 많은 것 같았는데. 근데 안산에 있는 외국인이 8만 7천 명. 네. 근데 여기에서는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받으려면 지방에서 체납 외국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한대요. 하지만 이게 진짜 잘 제대로 될지가 아직 의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외국인에 대해서 좀 관대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는 것도 좋고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등록금 같은 거 면제하는 것도 되게 좋고 외국인을 위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도 좋은데요. 무분별하게 관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외국인과 같이 어울려서 한 커뮤니티를 이루고 산 경험 자체가 네. 일천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법률과 제도가 미비한 면이 많은 거죠. 그래도 외국의 사회학자들은 한국, 일본, 중국 중에 네. 적극적으로 이민 정책을 펴는 나라가 그나마 한국이다. 그 점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관대하는 건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서까지 관대한 거는 조금 저는 문제가 이건 있죠. 역차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차별이란 게 자국민이 먼저 보호되어야 되는데 네.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 징수를 하지 않고 그렇게 좀 관대하고 네. 자동차를- 설득을 해서 돈 받고 그 설득했는데 안 낸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때는요. 튀어버리면 먹튀예요. 네. 그쵸? 네. 먹고 튀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우리 봉급 생활자는 네. 뭐 유리벽 봉투, 유리지갑. 뭐 그러잖아요. 네.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이거 보면서 이렇게 많이 740억 원이면 이게 작은 돈이 아니고 네.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냉정하게 그러니까 이것도 집계된 것만 그렇다는 거지 사실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당연하죠. 네. 네, 그래서 외국인이 이렇게 많은 세금을 안 내고 있었구나. 또 이 사람들에게 이제 비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걸 보니까 이때까지 뭘 했나? 네. 라는 생각에 좀 더 강화되어야 할 것 같아서. 하기야 비자를 가지고 출입국으로 제한을 하면 박사님 비자 받을 때 네. 유학생 시절에 쉬웠나요? 쉽지 않았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입국할 때는 뭐 부모님 뭐 통장 잔고 증명서 그러니까 뭐 보증인 있어야 되고 네, 뭐 있어야 뭐 되고 있어야 근데 되고. 나중에 박사과정 되고 쉬워졌죠. 박사과정 되고도 이제 학교에서 발행한 정식 문서 이게 없이는 비자 연장이 안 됐죠. 전 박사과정 때는 좀 쉬웠거든요. 박사과정 때는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할 때는 상당히 까다로웠죠. 그쵸. 네. 그쵸.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생각보다는 좀 쉬운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제 기억에는요, 아마 독일은 이렇게 왜 세금, 주민세, 뭐 지방세 체납하면요, 네. 바로 통보 갈걸요? 그렇습니다.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너무 관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뭐 세금 낼 거 안 낸다는 거는 어떤 경우든지 바람직하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740억 외국인이 내지 않고 있는 지방세 문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